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고영호입니다. 제가 오늘 저희 요청받은 내용이 양자 센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내용으로 요청을 받았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산업계에 있는 게 아니라 연구계에서 실무를 한 사람으로서 이쪽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나 약간 그래서 고민이 돼서요. 연구자가 바라봤을 때 할 수 있는 그 양자 센서 기술의 활용 방향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연구를 하면서 실제로 산업계에서 어떤 내용이 필요했는지 그런 케이스 위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권태용 박사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중복된 자료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소개 먼저 잠깐 드리면은요. 저 지금 양자 센서 연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에트리에 근무한 지 1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에트리가 위치가 지금 이렇게 대전 연구단지에 있는데 제가 이제 학부 때부터 이 카이스트에서 쭉 있다 보니까 한 20년 이상 대전에 있었더라고요. 거리상으로는 직선거리로 거의 이제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 정도여서 거의 지금 이 근처를 제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행복합니다. 네, 지금 에트리가 보면 2,300명 정도로 굉장히 지금 사람이 많고요. 학생이나 계약직 빼고는 전국 출에서 하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야의 연구원들이 다양한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양자기술연구본부는 한 40명 정도 현재 돼가지고요. 앞으로 계속 커나가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양자 센서의 정의라고 하면은 다양한 이것도 출처에서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사실 내용 자체는 뭐 조금씩 다르지만 추구하는 방향은 거의 유사합니다. 양자 시스템 또는 결맞음을 이용을 해서 물리량을 측정하는 기술이다 라고 해가지고 뭐 다양한 이런 정의들이 있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식 같은 경우는 퀀텀 오브젝트를 이용을 해서 어떠한 오퍼레이션을 거쳐서 양자 특성을 측정을 한다. 이게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은 이제 다양한 양자 센서들 중에 광학 센서를 예시를 들자면은 기존의 이제 고정 광학적인 센싱이다 이미징이다라고 하면은 광원을 물체에 입사를 해가지고 변화하는 인텐시티나 페이즈 정보를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함으로써 이게 이제 어떤 오브젝트의 특성을 이제 관측하는 게 이제 기존의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광원 자체를 양자 광원을 사용을 함으로써 양자 불성을 측정을 하고요. 이제 요거만 이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이점이라고 하면은 디프렉션 리밋 이상의 분해능을 얻을 수 있다라던가 감도를 더 샤노이즈 이상을 감도를 얻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큐빅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양자 센서들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양자 기술로 대표되는 양자 컴퓨팅 그리고 양자 통신 센싱에서 좋아하는 큐빅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큐빅 등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센싱에서는 이제 원자나 고체 정결함이나 광자를 이제 메인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광자 위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쪽을 이제 대부분 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자 기술 관련된 기업의 리스트고요. 이제 통신 관련된 기업, 센싱 관련 기업, 이제 컴퓨팅 관련된 기업이 있는데 이게 좀 사실 약간 몇 년 지난 자료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업데이트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센싱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해외 업체들, 이제 소부장 위주의 업체들이 이제 많이 인볼브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양자 센서의 타입을 저는 이제 주로는 크게는 두 개로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타입 1 같은 경우는 원자 기반의 센싱, 아토믹 퀀텀 센싱이다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이제 퀀텀 오브젝트를 이용한 센싱 이제 첫 번째 타입 1이고요. 두 번째 타입 같은 경우는 광자 기반의 퀀텀 센싱, 포토닉 퀀텀 센싱이라고도 부르고 양자 측정 기반의 퀀텀 센싱이라고 해가지고 크게는 이렇게 다릅니다. 이제 이 첫 타입 1 같은 경우는 퀀텀 오브젝트를 쓰는데 인풋이나 아웃풋은 고정은 이제 클래시컬한 인풋을 쓰고 클래시컬한 주로 이제 레이저가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분류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는 클래시컬한데 양자 광원을 쓰고 측정을 양자 불성을 측정을 합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보자면은 이쪽 원자 기반 센싱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를 이제 원자, 세슘이나 루비늄, 이터륨 같은 원자를 쓰고 혹은 이제 고체 정결합을 써가지고 이걸로 이제 측정하는 방식이 되겠고 이거 같은 경우는 센시티비티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광원 자체를 양자 광원을 쓰는데, 양자 광원이라고 하면은 넘버 스테이트라던가 얽힌 광대쌍이라던가 압축광 등을 이제 양자 광원을 생성을 하고 이걸 측정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시전에 좀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양자 광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어떻게 만드냐라고 했을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게 되고요. 단일 발광체를 이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있고, 비선형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있어서 각각 방식에 좀 더 유리한 센싱 방식이 있고, 만들 수 있는 광원에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 센서의 그 산업화된 그 케이스별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관성 생싱 같은 경우는 원자 기반으로 해서 이제 중력계 등이 상용화된 케이스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측면에서는 이제 중력 구배를 측정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기장 센싱에는 원자 기반으로 자기장 센서의 소형 원자 자력계 상용화된 케이스 등이 있고, 고체 정결합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다이아몬드 MV 센터인데요. 기반으로 해가지고 바이오마커 탐지용 이런 자기장 센서, 항법용 양자 자력계 등의 상용화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이오 의료 분야 활용으로 측면에서는 이제 이건 이제 논문에 나왔던 그런 기술 내용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지를 할 때 이제 적은 이런 검체를 가지고도 측정을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고체 정결함 기반으로 세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인 예시고요. 그리고 이제 MRI 같은 경우가 기존의 분해능의 한계가 이제 뭐 수백 마이크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체 정결함을 이용을 해서 더 그거보다 굉장히 작은 스케일의 이미징이 가능하다는 나노 MRI의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한 게 있고, 산업 측면에서는 이런 뭐 하드디스크라던가 반도체, 뭐 배터리 등의 그런 결함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양자 자기장 센싱으로 가능하다라는 예시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고체를 이용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작은 팁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나노 자기장 이미징 스캐너 등이 상용화된 케이스 등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케이스로는 광자 기반의 양자 센싱인데, 이게 우연찮게도 이제 나름 최근에 노벨 물리학상이 이쪽 분야에서 이제 그 관련된 게 있었더라고요. 이제 2017년도 노벨 물리학상 같은 경우가 중력파 검출인데, 이거 중력파 검출을 사실 과학적으로 합니다. 굉장히 긴 터널을 만든 다음에 이 긴 터널로 레이저를 쏴가지고 돌아오는 빛을 간섭계, 이렇게 와이케스 간섭계를 이용을 해 측정을 하는데, 굉장히 작은 신호를 측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SNR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SNR 높일 거냐라고 해서 썼던 방법이 스크린 라이신 양자 광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SNR 높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재작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았던 안토닌 자이렌거 교수님 같은 경우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에서 했던 내용이 미관측된 포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미징이 가능하다. 신호를 지나지 않는 포톤을 가지고 이미징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제 포톤 이미징을 발표를 하셨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현재까지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관성 센싱이라든가 원자 기반의 자력계, 그리고 고체 정결함 기반의 뭐 이런 케이스 등 같은 경우 조금 더 상용화된 케이스가 많고요. 이쪽은 아직 좀 갈 길이 좀 더 먼 것 같습니다. 개발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양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호주 그룹에서 가능성을 좀 보인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자 기반의 양자 이미징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기존의 고전 이미징에 가졌던 샷 노이즈보다 더 작은 신호를 이제 측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고, 그리고 분해능을 기존보다 더 릴레이 리밋보다 더 작은 것도 감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분해능의 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광자 기반의 센싱의 이제 또 이제 케이스 예시로는 양자 현미경이 얽힘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양자 현미경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압축광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양자 현미경이 있어가지고 얽힘 기반으로 했을 때는 기존에 이제 노이즈가 같이 들어오게 될 텐데 이 노이즈를 빼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압축광 기반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작은 신호로도 이제 이미징이 가능해가지고 빛에 민감한 빛을 받았을 때 파괴되는 민감한 이런 바이오 신호의 이미징할 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라이다랑 레이더 측면에서 라이더도 마찬가지로 먼 거리를 보는 게 이제 중요한 그런 기술이고, 그리고 얼마나 SNR 높일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기술이다 보니까 이 양자 광원을 이용을 했을 때 이런 기존에 얻을 수 있는 감도 이상의
이미징이 가능한 이제 라이다가 이제 양자 라이다가 되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광자뿐만이 아니라 RF와의 얽힘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양자 레이더가 될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나아가야 되는 기술이고요, 더 개발해야 되는 기술이고, 이제 레이더다 보니까 이제 국방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미국 달파나 중국 쪽에서 관심을 갖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로는 가스 센서인데요. 기존의 가스 센서가 이제 근거리에서 검출하는 방식이라고 했다면은 좀 더 먼 거리에 측정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제 광을 이용을 하게 되고, 이것은 이제 LPG 가스를 예를 들자면은 메탄 가스의 흡수 라인이 중적외선 대역에 굉장히 크게 있는데, 이거 흡수를 우리가 측정을 함으로써 센싱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문제라고 하면은 중적외선 대역에 마땅한 광원이 별로 없고요. 굉장히 비싸고 마땅한 게 없고 디텍터 효율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 양자 센싱, 양자 이미징 쪽에서 이제 바라보는 그런 기술은 이런 중적외선 대역이랑 상대적으로 디텍터 효율이 좋은 가시광이나 근적외선이랑 얽힘을 만들 수가 있다라면은 이런 중적외선 대역의 흡수도 좀 효율 좋게 측정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해서 나간 방향이 되겠습니다. 양자 산업의 생태계인데요. 각각의 중력 센서랑 시간 센서, 자기장 센서, 전기장 센서, 광학 센서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이런 맵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양자 정보 기술 백서를 참고해가지고 가져온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이제 필요한 어떤 부품이 있는지 등을 이제 자료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금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이제 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양자 이미징 센서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그 서브 샷노이즈 양자 이미징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존보다 샷노이즈보다 더 그 노이즈를 억제한 현미경을 개발하는 게 목표고,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양자 이제 광택상 모듈이 되겠는데, 이때 필요한 거는 비선형 결정 이제 소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업체 산업계에 구매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모듈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섬유 광학계나 이제 소형 옵틱스, 마이크로 옵틱스 등을 모듈화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광학 업체 등에서 잘하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이제 광학 업체랑 이제 코업을 해가지고 개발을 이제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걸 우리가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현미경 시작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또한 기존에 현미경을 개발하고 있었던 업체가 잘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같이 이제 참여하셔가지고 이제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양자 광학 센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각각 이제 부품이랑 소재, 장비 등의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히 양자 광원 부품 같은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그 개수를 이제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적은데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 하겠다라고 했을 때 딱 맞는 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광원 부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달려 들어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제 파트가 고체 기반으로 해가지고 양자 광원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나무 사이즈의 양자 광원 소자를 개발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 제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제작한 소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광섬유 결합된 모듈까지 만들고, 더 나아가지고 다소 확장하는 기술까지 좀 개발하고 있어가지고, 이때 필요한 이제 각각의 이제 순서를 보게 되면은 소재 부분, 공정, 부품, 장비 시스템으로 나가게 될 텐데, 소재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반도체는 그냥 업체에서 사오면 될 테지만, 이런 양자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에서 하기 좀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는 이제 연구소 키스 쪽이랑 같이 해가지고 지금 연구를 예비를 받아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고, 이제 설계랑 공정 부분 이제 연구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소자를 제작을 할 때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인티그레이션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저희가 사용을 한 게 이 앞전 물질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광소자, 양자 소자를 하다 보니까 이쪽 앞전 소자 쪽을 잘 모르는데, 이제 앞전 소자가 뭐 초음파나 이런 음파 센싱 쪽에서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연찮게 잘 연이 돼가지고 이쪽 업체랑 같이 지금 저희 공동으로 해가지고 이런 인티그레이션의 소자를 좀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패키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광학 패키지 업체들이 잘하는 분야다 보니까 이것은 이쪽에 참여해가지고 할 수 있을 그런 포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측정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 부품이랑 전자 신호 관련된 기업들이 참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센싱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혹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쪽에 이제 수요가 있는 업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와서 더 이제 뭔가 이런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고체 기반의 양자 센서 개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리콘 카바이드나 HBN 등의 물질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기업들에서 잘 개발하고 있어서 이걸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에미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온 임플란테이션 공정을 하는데, 이건 이제 연구소나 혹은 이제 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이제 소자 제작 같은 경우는 연구소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 패키지는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같은 경우는 콤포컬이나 ODMR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광학 부품이나 RF 장비 등을 이제 하는 업체들에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구매를 해가지고 꾸며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자기장 센서 혹은 전기장 센서 이제 플랫폼이 나오게 될 텐데, 이 또한 이제 양자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체가 나와서 뭔가 이제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대전 쪽에서 대전의 양자 센서 그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대전에 가장 이점이라고 하면 연구소 등이 많이 있는 게 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출연진의 산업계가 교류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이게 저희 정부 출연이 총 부설연구소까지 총 25개가 있는데, 이쪽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대전에 위치한 이제 그런 연구소들이 거의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연구소에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양자 기술을 하고 있는 그런 연구소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곳들이고요. 대전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뭔가 협력을 하기 좋은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인력 개발 측면에서는 지금 카이스트랑 크리스가 양재대학원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에트리도 이제 올해부터 지금 양재대학원 카이스트랑 같이 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USD 양재대학원도 올해부터 론칭이 돼가지고 앞으로 좀 나갈 예정이고요. 또 이 팹 인프라도 저희 대전 쪽에서 좀 더 사실은 지금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더 키워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양자 센서 기초나 응용 연구가 이제 산업계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사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연구소 수준에서만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산업계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텐데, 특히 대전 쪽에 좀 강점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야 등의 도움을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특히 이제 과학 분야 같은 경우가 양자 기술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 되게 연계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꼭 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이 센서 등이 필요한 소부장 등이 이제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광원 소자에 앞전 소자를 결합한다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각각 기술에 필요한 요소, 이제 소재, 부품, 이제 장비 등을 파악을 한 뒤에 그거에 이제 맞는 업체들이 잘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